일부 14편의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을 개편으로 2부에선 여러분의 설레었던 사연, 무서웠던 사연, 신기한 사연 등등 요일별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방송은 그 시절 설렜던 순간들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김영희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떨어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80년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시험 점수가 나오는 날이 정말 설레면서도 무서웠거든요. 그 시절에는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에 답안지를 돌려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점수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셨는데 제 이름이 언제 불릴지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100점을 맞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도장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4학년 때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은 날이에요. 평소에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그날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선생님께서 영희야 100점 하고 부르시는 순간 온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시험지를 보여드렸을 때의 반응도 생생해요. 어머, 우리 영희가 수학에서 100점을 하시며 정말 놀라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특별히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 딸 참 똑똑하다 하시며 용돈 100원을 더 주셨어요. 그 시험지는 벽에 붙여두고 몇 달 동안 바라봤어요. 빨간 펜으로 쓰인 100점과 참 잘했어요. 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친구들에게도 자랑했고 할머니께도 보여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작은 성취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100점 하나였지만 그때의 그 설렘과 기쁨은 어떤 성과보다도 소중한 것 같아요. 순수했던 그 시절의 감정들이 그리워집니다. 대구에서 박철미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80년대 중반 중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편지를 전하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톡으로 쉽게 연락하지만 그때는 편지 하나 전하는 것도 큰 모험이었거든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반 윤미라는 아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조용한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죠. 저는 그 아이를 멀리서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문방구에서 예쁜 편지지를 사서 집에서 몇 번이고 다시 썼죠. 안녕하세요, 미라야로 시작하는 것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 차리면 어색하고 너무 친근하면 건방진 것 같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고민이었습니다. 편지 내용도 단순했어요. 미라야, 너를 좋아한다는 말도 차마 쓸 수 없어서 친구가 되고 싶다.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말들로 돌려서 썼죠. 마지막에 답장 기다릴게라고 쓰고 제 이름을 적는데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전하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직접 줄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창피하고 결국 미라의 책상 서랍에 몰래 넣기로 했어요. 쉬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슬쩍 넣었는데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미라가 편지를 봤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답장을 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안 왔죠. 미라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제 책상에 작은 쪽지가 있더라고요.
미라가 쓴 답장이었어요. 철민아, 편지 고마워. 나도 너와 친구하고 싶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순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몇 번이고 읽었는지 몰라요. 비록 연인은 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 미라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그 편지 한 장이 제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의 떨림과 설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전남에서 이순자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입니다. 70년대 후반,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여가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가끔 있는 특별한 일들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1년에 한 번 서커스단이 왔어요. 큰 천막을 치고 며칠 동안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구경거리였죠. 서커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동네가 들썩이었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다 신났거든요. 서커스 구경을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했는데 그때 제겐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용돈을 모아서 겨우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천막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묘기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공중그네였어요.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죠. 동물들도 신기했어요. 코끼리, 사자, 원숭이들이 묘기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코끼리가 뒷다리로 서는 모습을 보고는 박수를 쳤는데 그 큰 몸집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신기하기만 했어요. 광대 아저씨들도 재미있었어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을 웃겼는데 천막 안이 웃음 바다가 되었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이런 공연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서커스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봤던 신기한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었는데 그 여운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공중근에 타는 사람들이 떠올랐죠. 지금은 언제든지 TV나 인터넷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때 그 설렘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서커스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의 그 감동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충남에서 최영수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80년대 초 고등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서울 나들이를 갔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은 정말 꿈의 도시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몇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모험의 일부 같아서 설렜어요.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시골 풍경에서 점점 도시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서울에 간다는 실감이 났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모든 게 시골과 달랐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빨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의 신기함도 잊을 수 없어요. 땅 아래로 내려가서 전차를 타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명동, 종로, 동대문. 이름만 들어봤던 곳들을 실제로 갈 수 있다니. 명동 거리를 걸을 때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려한 상점들, 예쁜 옷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모든 게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구경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대문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은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파는 뜨거운 호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설탕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달콤함이 퍼지는 그 맛은 지금도 생생해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떠올리며 설렜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서울은 제게 더 이상 먼 곳이 아니라 언젠가 꼭 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김미경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80년대 중반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 축제에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에 조용했던 제가 무대에 서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반에서 백설공주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백설공주 역할을 맡을 아이를 뽑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예쁘고 인기 많은 아이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연습해보니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미경이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제가 주인공을 한다니. 처음에는 저는 안 돼요 하며 사양했지만 친구들이 미경이 목소리 크고 좋잖아 하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한번 해보자 하시니까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연습은 정말 힘들었어요. 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격려해주고 선생님께서도 잘하고 있다 하시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의상도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얀 원피스를 만들어 주시고 머리에 쓸 리본도 달아주셨어요. 거울 앞에서 의상을 입어보니 정말 백설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예뻤나? 하시는 어머니 말씀에 얼굴이 빨갛게 되었죠. 공연 당일이 되자 정말 떨렸어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대사를 까먹으면? 온갖 걱정이 다 들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미경아, 잘할 거야 하며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막이 올라가고 무대에 서는 순간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어요. 연습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고 관객들도 집중해서 봐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아 하는 탄성이 들렸어요. 연극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렸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무대에서 인사할 때 보니 어머니께서 앞자리에서 박수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딸이 제일 잘했다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했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작은 무대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변화를 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경남에서 홍길동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70년대 후반 초등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바다를 본 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산골에서 자란 저에게 바다는 정말 꿈 같은 곳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바다와는 인연이 없었어요. 깊은 산골에 살아서 바다 구경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바닷가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수학여행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다는 정말 책에서 본 것처럼 클까? 파도 소리는 어떨까? 짠맛이 날까? 온갖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어머니께서 김밥과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바다 구경 실컷 하고 와라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새벽 일찍 학교에 모여서 버스를 탔어요. 산길을 한참 달리다가 점점 평지로 내려오더니 어느 순간 저 멀리 파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기 보이는 게 바다야 하시는 거예요. 버스 안 아이들이 모두 와 하고 소리쳤죠. 가까이 갈수록 바다가 점점 커 보였어요.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넓었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그리고 색깔,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그 아름다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버스에서 내려서 바다로 뛰어갔을 때의 그 감격,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파도 소리도 철썩철썩 하면서 책에서 읽던 것과 똑같았어요.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맛을 보니 정말 짜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시면 간지럽고 차가워서 깔깔거리며 웃었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도 처음 봤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바다만 바라봤어요. 김밥 맛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 바다가 어떠냐? 물으셨을 때 너무 예뻐요. 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쉬웠어요. 조개 껍데기와 예쁜 돌멩이들을 가방에 가득 담아왔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다음에 또 바다 구경 오자 하고 약속했는데 그때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조개 껍데기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바라봤어요. 바다에서 주워온 것들을 보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죠. 지금도 그 조개 껍데기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의 그 설렘과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울산에서 정혜진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80년대 말 고등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콘서트에 간 날의 설렘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콘서트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우리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그 가수의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몇 번이고 들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친구와 함께 꼭 가자 하고 약속했죠.
표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직접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야 했거든요.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표를 샀을 때의 그 뿌듯함. 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콘서트 당일에는 정말 설렜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예쁜 원피스를 골랐어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오늘만큼은 가수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그 분위기.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다들 들떠 있었어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죠. 입구에서 공연 팸플릿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념품 같아서 소중히 간직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올 때의 그 순간.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는구나 싶어서요. 가수가 나타났을 때의 환호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노래 실력도 훨씬 좋았고 무대 매너도 멋있었죠. 제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이 따라 부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가수가 관객들과 인사할 때였어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흔드는데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콘서트가 끝나고 나올 때는 아쉬웠어요. 꿈 같은 시간이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친구와 함께 정말 좋았다, 최고였다 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에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콘서트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친구들에게도 자랑했고 팸플릿을 보여주며 그날의 감동을 나눴죠. 지금도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읽는 동안 제 가슴이 많이 콩닥거리네요. 입가에 웃음도 자연스레 생기고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추억 속의 설레임을 느끼셨나요? 오늘은 그 추억으로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무서웠던 추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